뭐 날씨가 안 좋은 날 공기순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찾아서서 이제는 도시농업관리사까지 공부하시려고 하고 의정부에서 양주로 이사 가셨는데 이제 기존에 하던 텃밭이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의정부까지? 거기서 한 20분? 20분 그렇게 멀진 않네요. 네. 그러고 나는 50만까지 갈 것 같아. 솔직히 이거 좀 반쯤 내리신 거죠? 100만 할 것 같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럼 그걸 크게 가지라고. 어? 아, 그럼 100만 가면 거부하실 거예요? 그때 채널 닫으실 거예요? 아유, 그러진 않죠. 감사하죠, 감사. 감사. 맞아요. 근데 10만도 감사하시고 지금도 감사하시고 그죠, 감사하시면 그죠, 돼요. 네네. 혹시 6개월 전에 몇 명이었어요? 6개월 지금 전에. 데이터를 안 봤으니까 질문들을. 네네. 6개월 전에 대략 그냥 감으로 얘기하면 돼. 뭐 여기 뭐 6개월 전에 한 1000명 덜 했을까요? 1000명 정도? 네. 한 4,000명이나 그랬을 거예요. 아, 6개월 전에 4,000명이었어요? 4,000명 됐을까? 6개월 전에? 그때 한창 바쁠 게 막 올라갈 때거든요. 6개월 전이면 지금이 12월이니까 네. 5월 달에. 네, 그때 5월 달에 몇명 정도 4,000명 사이 있을 거예요. 4, 5천 명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영상 많이 안 올리셨죠? 네, 네, 네. 아까 제가 바빠갖고 공부하고 이사하고 바빠가지고. 얼마마다 한 번씩 올리세요, 최근에? 최근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셨어요? 최근에 그거보다도 못 올렸을 거예요. 아, 5,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아니죠. 계속 올리다가 최근에 못 올리신 건 10월 달, 언제지? 10월부터? 10월달 3개월 정도? 네, 지나서부터 조금 텀이 지어지다가 4천에서 3개월 동안 2,000명이 늘었고, 그 전에 1년 6개월 동안 네, 4천을 만들었는데, 네. 그 다음 3개월 동안, 4천, 3개월 동안 2,000명이 생겼는데, 최근 들어서 2,000명 가까이 1,500명이 생겼는데, 최근 들어서는 못 올리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올렸다. 네,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올렸다. 네. 언제 50만 될 것 같으세요? 저요? 언제 50만 될 계획이세요? 계획. 글쎄요, 뭐, 한 5년? 영상 몇 개씩 올리실 거예요, 앞으로? 월에? 월에, 바쁠 때는 거의 하루에 하나씩 올리거든요. 네, 성수기 때는. 네, 농사를 져야 되니까. 네. 네. 거의 일주일에 2개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 소재가 농사 안 지을 때는 소재가 없어요? 네. 농사 안 질 땐 지금 이제 농한기잖아요. 네. 농한기니까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땅을 좀 내년에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거름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이제 농사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겨울 동안 관리를 하시는지 제 주변에 텃밭 하시는 분들 고수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팁 같은 거 찍으면 안 돼요, 집에서? 뭐 고구마 보관법이라든가 뭐 이런 팁들? 네. 그건 이미 다 찍었어요. 다 찍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텃밭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년에 그 밭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가. 그거 제가 그때 미리 공부했다고 그랬죠. 예. 유튜브로 네. 미리 공부했다고 그럴 때 그걸 공부했거든요. 땅을 어떻게 잘 만들고, 근데 저는 그때 땅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가.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평수가 넓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텃밭 하시는 분들이 땅을 좀 잘 만들고, 지금 감각적으로는 어떤 영상을 올리면 네. 얼마큼 올라올지 대충 이제 아시죠? 이거는 좀 올리면 별로 안 나오겠다, 이건 많이 나오겠다 아시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올려보면은, 이거는 내 생각에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올랐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충 아는 거는 그 시즌. 김장철이면 김장에 관한 거. 고추 키울 때면 고추에 관한 거. 시즌. 시즌. 그러니까 고구마를 키우잖아요. 고구마를 키우다 장마철이 지금 이제 오기 전이에요. 네. 이제 장마철 고구마 관리. 네. 미리 약간 남들보다 살짝 먼저 찍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 나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세요? 사람들이 미리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거를 네. 미리 올리는 거지. 내가 미리 올라가서 내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하고 찾고, 네. 그게 이제 그때 시즌에 올라올 때 내게 상위에 존재하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한 발짝 앞서시는 네네. 것도 되게 잘하는 거, 감각적으로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가 있어야 된다.
네네네. 뭐 배우는 거,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가 네. 있어야 된다. 야, 합창단 하셔갖고 화음 끼어 들어가듯이 하시네. 네? 유튜브도. 와, 타임 알고 다 하시네. 아이고, 검색어 키워드도 검색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키워드요? 예. 그런 건 구글 키워드의 트렌드나 유튜브 키워드의 트렌드 이런 거 조사 안 하시죠? 그런 건 안 하고요. 이제 진짜 유튜브 분석 힘드네. 들어가서 거기 내 구독자들이 주로 뭘 보는지 또 그게 나와 있어요. 다른 채널들 나와 예, 있죠. 네. 그러면 관심거리가 뭐가 관심거리 찾아보시고. 네. 이거 보시는 분들 배워야 되겠는데요? 전 대표님한테.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제가 데이터 들어가서 문제 있거나 약간 결에 안 맞는 이것만 나중에 한번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유튜브 운영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딱 네. 하나. 네, 시즌에만 올리지 마시고 네, 네, 비시즌에도 올릴 수 있는 거를 찾으셔서 네, 꾸준한 업로드가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네, 꾸준하게 올리시는 거를 하시면 네. 아까 5년 예상하셨는데 2년이면 될 것 같아요. 50만. 그래요? 네. 아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열심히 만들으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진짜요? 그게 아니고요. 네. 독려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아까 50만 계획하신 거를 데이터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꾸준한 업로드 최소 일주일에 3개 네네네. 만 올리시면 네. 2년 걸릴 것 같아요. 딱 50만 가시는데. 쇼츠로. 네. 이때쯤 되면 쇼츠 광고비가 10배쯤 올라 있을 거예요. 어떤 광고 플랫폼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페이스북도 그랬고 다 그래요. 네이버도 그러고 전부 다 네이버를 예를 드는 게 제일 낫겠죠. 요즘 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과거에 네이버의 이 검색 광고가 얼마였냐면 금액이 걔네 거로 매출도 높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CPC 클릭당 과금도 없었고 그래서 기간제 상품 막 이런 거 있었고 그러고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기간 단위로 하니까 서로 싸움도 안 붙잖아요. 자기네가 책정해 놓은 금액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달 동안 사고 이런 식의 금액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CPC라는 걸 붙이고 나니까 내가 얘보다 위에 쓰고 싶어요. 그럼 돈 더 내면 위에 올려주거든요. 자동으로. 그 금액을 올리게 돼 있어요. 100원도 올리고 500원도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 상위로 노출시키니까 우리는 검색하면 얘가 그냥 1등, 2등, 3등 같지만 걔네 실시간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걸 비딩이라 그러는데 우리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도 실시간으로 다 싸우고 있어요. 내가 첫 노출에 얼마를 내겠습니다. 얼마 내겠습니다. 얼마 내겠습니다. 조절할 때마다 걔를 우선순위로 내보내주는데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우리 여기에 맞는 아마 부동산 땅 광고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퇴비 같은 것도 좀 나올 수 있고 농사 도구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유튜브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시면서 이런 정보들 하니까 정보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또 뭐 국가나 뭐 지자체 관련된 광고도 나올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땅 광고 말고는 비싼 거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광고비를 받으셔도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곳으로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명품이 들어갈 만한 거나 대출 이런 쪽 관련된 데는 수수료가 되게 높아서 광고 예산이 높아요. 광고 단가도 높고 그런 쪽 보험이나 이런 쪽도 광고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거 다루시는 분은 평균적으로 그 구글 수익을 받아도 유튜브 수익을 받아도 기본 조회당 금액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높지 않게 책정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드센스 수익은 그냥 나중에 기름값이나 그냥 뭐 식사 비용이나 움직이는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운 안 빠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내가 지금 6,000명인데 2만 명 갔을 때랑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갔을 때를 똑같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시키거든요. A4 종이에다 적으시고 아까 공부하시는 것도 다들 이런 건 하셔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하셨는데 어떤 걸 하시냐면 지금 이렇게 가면 이런 질문들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이 공부는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현재를 살아요. 현재랑 앞서가도 2, 3개월 뒤까지. 왜냐면 그때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나 이런 공격들이나 여러 가지 내가 좀 그 부분에서 약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주먹 구구식으로 해결하듯이 배워가거든요. 근데 총을 조준하는 것도 원거리를 보고 조준을 해야지 되잖아요. 방향도. 활도 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원거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관역을 쳐다보잖아요. 우리 지금 유튜브도 세상 그 삶하고 똑같아서 이래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이들이 그 미래 꿈이나 과를 못 선택하라. 저도 고등학교 때 과 선택 못 했어요. 대학과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포함된 곳이 없었거든요. 그럼 저도 그때 그래서 판단을 못 했는데 내가 30대, 40대, 50대에 어떤 사람이 뒤에 있을까를 제가 그때 생각을 했다면 저는 그때 과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때 요 다음 거 과정을 더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못한 거에서 깨달은 건데 지금 잘못 가시면 고객 댓글 하나에 다음에 또 다른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상처받아서. 근데 그 댓글이 그냥 무시할 수 있고 숨김 처리할 수 있는 아까 같은 아유 맵잖아 이 소리가 아니고 좀 심오하게 적었는데 똑똑한 것 같아. 교수님들이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말해야 되니까 집에서 스트레스로 악플 다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 똑똑해서 들어와서 시비 걸고 싶은 거지. 그런 글들이 나왔을 때 나는 내 초심을 잃어요. 나는 내 초심을 잃어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분명히 첫 영상에 초보자라고 써놓고 나는 그런 글들을 보고 그 사람을 이기고 싶어. 그렇게 되거든요. 나는 초보자였어. 난 초보부터 하나씩, 나는 내가 기특해. 나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놓쳐요. 왜?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은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됐다고 생각할 때 10,000명, 50,000명, 10만 명일 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50만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말들이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유튜브가 전체 평생교육하고 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를 약간 좁혀놓은 거죠. 전 유튜브 수명 앞으로 20, 30년 더 갈 것 같거든요. 제 채널에 영상 올렸나 안 올렸나 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이따 머니모스터님 나온 거에 제가 말했거든요. 저한테 대표님 데이터 보시고 IT 쪽 많이 하셨으니까 유튜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머머님 100만 구독자 된 다음에 얼마나 먹고 살지 나한테 물어본 거냐 내가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그 심리 질문이니까. 방향을 적어놓은 사람하고 안 적어놓은 사람은 틀린데 방향을 A4 용지 하나 적어놓으시면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할 거냐면 지금부터 그걸 적어놓으시고 내가 이때 뭐 할지 생각하면 막연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며칠 전에 말씀드린 분도 제가 방향을 적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갈지 계획을 적어보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겠대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곁길로 가지 않게 해서 써야 된다. 근데 쓸 때 연도별로 쓸 때 힘들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50만 구독자를 가진 애랑 30만, 20만, 10만, 5만, 4만, 3만 가진 애가 무엇을 추가로 다루고 있고 그 밑에 댓글들이 어떻게 나오면서 걔는 내가 없는 내가 안 하고 있는 소재를 무엇을 붙였는지 그냥 한쪽 종이에 적은 다음에 50만이 붙인 소재를 내 50만에 써보고 30만이 붙인 소재를 내 거에 써보고 써봐라. 그러고 영상 올라가면서 계속 그걸 쳐다보면 걔네보다 독창적인 게 나한테 나온다. 그러고 내가 영상을 가다가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이미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계획에 맞는 공부를 지금 하지 댓글 하나에 흔들리는 공부를 안 할 거다. 댓글 하나에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방향을 잃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농업관리사 하시려고 유튜브 시작하셨어요? 텃밭 시작하셨어요? 나 내 건강관리 하려고 그러면서 움직여서 나 건강하게 하고 나 당뇨 치료하려고 하셨잖아요. 도시농업관리사에서 내가 댓글 달고 내 거 보는 사람들한테 나 이제는 전문가 됐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영상 안에 나를 인정받으려고 지금 잘못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로 뭐 상처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쨌든 영상을 올리는데 네. 계속 뭐 초보처럼 우당탕탕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네. 자꾸 하다 보니까 네. 경험이나 연륜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공부해서 네. 이 텃밭을 좀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유기농으로 화학비료 이런 거 덜 쓰고 하는데 그게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도시농업 관리사라는 게 농업에 가는 데서는 그래도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지금 심오하지는 않아요. 조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배우시더라도요. 네. 전문성 있게 문서로 들이대지 마세요. 육쟁이 할머니 욕이 좋아서 가는 거지 육쟁이 할머니가 요리를 잘해서 가는 거 아니고 왜 대한민국의 이 텃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천연 액비 같은 거를 만드는데 네. 왜 박사님하고 교수님들이 유튜브가 안 클까요? 눈높이가 맞아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네. 내가 만만하고 친근해야 들어오는 거고, 그런 데가 구독 획득률도 높고, 참여율도 높고, 요즘은 우리 상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과학돼 있고, 특허돼 있고, 뭐 돼 있고, 우리는 어디에 뭐 승인을 받고, 이거 안 팔려요, 요즘에는. 내가 그동안 봤는데 믿는 이 사람이 상거래하면 무조건 팔리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더 할 건데 내가 왜 여기다 공부를 더 해요? 그 공부는 오히려 거기서 공부하실 게 아니라 강의하셔야 돼요. 이제는 대학도 어려워졌잖아요. 대학도 학생 구하기 힘드니까 지방부터 점점 대학이 없어지는 시대고 그 교수님들도 가르칠 소재가 적어졌고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많은 시대인데 학생들이 교수님을 떠나서 배움을 유튜브에 있는 박사님한테 공부를 할까요? 일반인들이 삶에서 느끼고 그 채취에서 공부를 배울까요? 그죠, 저희. 과거처럼 뭐를 갖춰야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내가 만만하면 다가가요. 근데 이 사람이 완벽해 보이면요, 안 다가가요. 완벽해 보이면 보긴 보는데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 제 채널 같은 경우에요. 제 채널 솔직히 일반인들 보기 너무 어려워서 어느 날 삐에로 옷이라도 입고 기초교육을 좀 해야 되는가. 저번간에 안 그래도 그 위대한 브랜드님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촬영 같이 하자 그럴 때 컨셉을 하나 잡은 게 있어요. 아마 기획 잡고 계실 건데 되게 웃긴 영상 하나 나오긴 할 건데 저 약간 웃기는 놈이라 그런 거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저 망가지는 그런 거 되게 즐거워해서 지금요 그 공부를 하셔서 전문적으로 더 좋게 하는 계획을 잡으신 데는 쓰시고 그거를 노출시키지는 마세요. 노출시키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그러고 딱 처음부터 네. 사람을 위한 거로 시작하셨어요. 건강을 위한 거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텃밭이에요. 우리 채널의 컨텐츠가 솔직히 시장에 어느 것보다 너무 좋은 게 지금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또 조기 은퇴들도 많아진 데다가 도시 싫어하고 게다가 지금 이제 랜선으로 업무하는 때니까 다들 출근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거든요. 대기업들도. 그럼 다 왜 도시에 살아요? 그러면 경기도 외곽에 사는 이유는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를 두고 사는 이유는 수도권에 있어야지 전철 타고 서울을 출근하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된 건데 랜선으로 할 일이 생기고 이러면 랜선으로 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또 부업도 활성화되고 점점점 내가 외부에 살아도 될 때는 수도권 인근에 있는 땅값들은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값 상승이 아니라 그쪽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건데 그쪽에 살아요. 그러면 내가 시골이 좋아서 이사를 가면 솔직히 1년 지나면 지겨워서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들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거기 이사한 수명을 길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텃밭 소재 말고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어요. 한동안 캠핑 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엄청나게 붐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부터 이제 비즈니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천연 액비 얘기했던 것도 비즈니스예요. 어디서 내가 협찬받아서 올린 것보다 내가 하나 만들어서 팔아봐요. 수제로. 봉투도 그렇고, 뭐 병도 그렇고, 어설퍼도 돼요. 그게 이제 고향에서 엄마한테 받은 반찬 같은 김치 같은 느낌이 되게 하나둘씩 올려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셔야 되냐면 1년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절기별로, 계절별로, 그리고 개월수에 따라 어느 정도 판매량이 가는지를 보고 그 이듬해부터는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늘려서 본격적으로 판매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주문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생산량을 늘리지 마시고 왜냐면 죄송해요 품절됐어요 안타깝게 소량으로 10개만 만들었어요. 이거로 수익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 왜 수익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욕구를 쌓거든요. 욕구를 쌓으면 영상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도 만들었나 고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 사람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 이게 맛집이 되는 거거든. 왜 중국집이 열어놓고 11시에 오픈을 해놓고 1시 반에 닫는 중국집이 그렇게 사람이, 그 사람들은 매출 2시간 반만이라고도 재료 준비하고 나머지 정리 시간까지 한 총 4시간만 해도 일반 가게보다 10배씩 돈을 번다는데, 그렇게 내 거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시면 되고, 얘는 지금 예고야.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확대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임장 오시는 분들, 땅을 지역에 샀을 때 임장 오시는 분들이 땅을 살 때 이 토지에 대한 상태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 한다면, 부동산하고 연결해서 이 땅을 연결해 주게 하는 텃밭. 왜 다 텃밭은 빌려서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 나 답답해 미치겠어. 나랑 똑같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됐고 남편 열심히 일해. 근데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졌어. 당뇨야. 아니면 어떤 병이 있어. 나 외곽에, 우리 아파트 정리하고 외곽에 나가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거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주에 텃밭 같은 거 내가 이 정도에 월 30만 원 정도에 임대해서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마음을 실천은 못했더라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10만 명? 그게 네. 약간 뭐죠? 그 남자들 그 무슨 프로그램이지? 네. 나는 자연인으로서. 네, 욕구 그런 비슷하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대표님은 땅을 알아보고 적극적이시니까 땅을 알아보고 이래서 계약하고 하셨잖아요. 연락도 못하고 땅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임대 어디 텃밭이라 그러면 쪼개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줄만 아는데, 이거를 해서 천연 액비를 팔고 만들어서 팔고 내가 한 야채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거나, 내가 만든 야채를 갖다가 저 이쪽 쪽은 잘 모르니까 쇼핑 이런 데 올려서 공급한다거나, 솔직히 지역에서 그분들도 유튜브 해도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 재배하는 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요번에 요만큼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우리 집에서 요만큼 먹으니까 나머지 구매하실 분 예약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 대형 유튜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 그거 안 봤는데 그거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거를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유튜브 했던 것처럼, 내가 당뇨인데 그래서 건강해진 것처럼 그분들도 사실 텃밭하라 그러면 내가 저거 해서 우리 가족 다 먹지 않은데 우리 가족 인원도 2명밖에 안 돼, 3명밖에 안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너저분이 지역에 있는 과일 농장을 가서 그분들 설득해서 영상을 다 찍어갖고 사진 찍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유튜브 영상 올렸거든요. 지금 몇만 유튜버 됐고요.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쇼핑도 잘 팔리고 연결되니까. 이거는 교육 자료로, 교육 서비스로도 갈 수 있어요. 어떤 거냐? 나 같은 입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같이 한번 커뮤니티를 모아서 내가 왔던 과정에 대한 것들을 나열을 해서 교육해주고, 교육비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이 땅을 구할 수 있게 하면 지역으로, 지금 양주, 의정부에서 양주 가시면 양주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모르니까 그 지역에 이런 걸 좀 알아봐 주시고, 알아봐서 그분이 계약 못하면 그 지역에 같이 하실 분들 모이세요 해서 그 땅 계약해서 임대료 추가로 더 받으셔도 되고요. 전전대 하셔가지고. 그쵸? 그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얘가 돈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파트 팔고 이사 가고 싶어. 내가 뭐 해서 이사 가고 싶어. 그럼 부동산도 연결돼야 되잖아요. 여기 텃밭. 임장을 가셔서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런 구조 괜찮아요. 이런 구조 괜찮아요. 확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에서 해서 저기 광고비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올려주고 우리 영상에다가. 여기는, 그리고 그래 놓고선 처음에 여기 땅이 이런 게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 이걸 사세요라는 것보다 걷다가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빨리 재배될 수 있는 게 심으면 얼마 시간에 나와요? 저 워낙에 몰라서. 상추. 상추? 네. 상추가 얼마나 걸려요? 상추, 열무 이런 거. 얼마나 걸려요, 걔가? 한 달 걸려요? 네, 그 정도. 됐네. 그럼 그 땅에 가서 여기 나왔는데 이런 거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보니 관심 있는 분 해보세요. 그리고 상추를 갖다 심으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서 잘 나왔는지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면 부동산 업도 들어가시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그 정도까지 되면, 그래서 텃밭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천연의 판매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쵸. 아까 5천만 원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대로 실천만 하시면 1년 뒤부터 5천만 원 생기실 것 같은데. 월에. 그리고 이듬해 1년이 지나면 한 달에 한 3, 4억은 생기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업해서 매출 엄청 많이 올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직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아요. 네, 여러 걸 해봐서.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퍼지는지도 알고. 뭐를 되게 잘하셨냐면 일단 그때 바로 시도하신 거. 그리고 영상이 만들기 힘들면 멈추거든요. 안 되니까 쇼츠로 전환하셔서 하신 거. 중간에 시즌이 안 맞는 동안 영상 숫자는 좀 적었지만 내가 그동안 이 안 될 때 비시즌 때는 뭘 올려야지 이미 생각하신 거. 그럼 이제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거죠. 비즈니스 플랜이 제가 지금 녹음되는 거를 가져가셔서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중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하면 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이런 방식으로 푸시고 이렇게 설계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상 개수를 꾸준히 올리셔야 해요. 그리고 또 감각이 있으셔갖고 영상도 잘 만드셨어요. 그 약간 그거 다시 찍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남들은 그냥 올릴 건데 이거 괜찮은데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다시 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훌륭하셔요. 데이터로서 딱 크게 실수한 아까처럼 마지막 부분이 없었다면 그게 몇만 영상이었어요? 그게 27만? 걔 마지막 부분 없었으면 100만까지도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데이터로 받아요. 저 솔직히 플랫폼 사고 너무 오래 해서 데이터 보는 건 싫은데 보이는 걸 어떻게 보이는 거. 이 얘기를 아까 그 A4지에다가 딴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쓴 다음에 제가 말한 거를 몇만일 때 이거를 할까의 설계를 집어넣으세요. 내가 쓰세요. 그걸 쓰시고 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어제 오신 분한테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거 뭐라고 하지? 98점. 2% 98점이셔요. 98점.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98점이시라고요. 제가요? 예. 깜짝이야. 제가 도와드리는 게 딱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런데 이런 거죠. 네. 세상에 우리 다 어떻게 왔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자신감이 있는 놈은 질러보고 내가 저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 하고 시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면서 하나하나 하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거기서 멈추잖아요. 도전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가고 있어. 근데 이게 내 능력이라는 걸 모르고 하니까 되네? 어디까지 가지? 남처럼 지금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서 내가 심어서 지금 6,000개가 재배되고 있는 건데 이게 50만 개가 재배되고 그래놓고 또 기대는 거기에 대한 투자 생각은 못하지만 그때쯤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실망밖에 없어요. 계획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50만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걔네들 돈 버는 것처럼 못 벌지? 그리고 또 50만을 비교해 보실 때 걔 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 다른 50만 중에 돈을 최고로 버는 애는 어떤 방식을 쓰고 있을까? 다른 컨텐츠에서. 뭐 요즘 많이 예를 들었는데 몇 번한테 부동산 채널에 쇼츠로 10만 만든 사람이 한 달에 15억씩 버는 사람이 있어요. 수익으로. 어떤 사람은 부동산 채널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애드센스 비용을 받아요. 그럼 나는 텃밭의 왕배님이 될 건데 얼마를 50만 원에 벌 계획이신지는 지금부터 계획표를 짜시면 돈은 그렇게 들어오고요. 그때 놓으세요 그냥. 여기 카메라만 잡아주시고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잡으시냐에 따라 A4 한 장이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근데요 계획하는 사람은 돼요.